요즘 아이들이 돈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은 카드에서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후 대비 불안정해지고 아이들은 독립을 못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일반적인 국영수 공부가 아닌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 돈 관념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꼭 국영수 외에도 이런 어떤 돈 관련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경제교육 전문가 이민희 대표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희입니다. 네, 저는 2011년도에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 에듀테크 쪽으로 이제 계속 사업을 하다가 2017년에 네이버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 잠시 한 3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또 재창업을 하게 된 연쇄 창업가라고 보통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퍼핀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퍼핀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략하게 퍼핀을 좀 소개해 주시자면 어떤 서비스일까요? 퍼핀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개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금융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이제 아이들 용돈 관리 서비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카드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나아가서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돈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들을 주면서 이 돈에 대해서 평소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다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아이들 이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돈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밖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꺼려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한테는 돈을 무조건 아껴라, 뭐 이렇게 교육한다기보다는 돈이 돈을 번다 라는 이런 금융 교육이죠. 말 그대로 이 돈에 대해서 밝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한데 좀 막상 두려운 거죠.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주지?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제 보는 도서들을 이제 쭉 보게 되면은 경제나 돈이나 용돈이나 이런 관련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13살 뭐 아이와 돈 이야기 할 때 우리 아이 뭐 부자 습관 만들기, 이제 이런 그 돈과 관련된 교육들을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시키고자 하는 니즈들을 이 서점의 그 책 목록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창업을 하게 된 계기도 공부를 잘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하는 이 금융 감각, 이것을 길러주는 것이 어쩌면 이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돈 교육을 시키는지를 보면은 없어요. 전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아시죠? 부자 아빠는 부자 아이를 양성하고요. 가난한 아빠는 가난한 아이를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 세습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요즘엔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소자녀잖아요. 출산율이 이제 1명도 안 되죠. 이 아이 한 명 기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들의 지갑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아이들이 경제적 독립의 시기가 계속 늦어집니다. 아이들이 독립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 그렇죠. 부모님의 주머니가 계속 열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죠? 불안정해지는 거죠. 불안정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노후 대비 불안정해지고 아이들은 독립을 못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적으로 이 부모님들도 이 경제 금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아이들 또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죠.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
경제라고 하는 것,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상식 수준이에요. 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것들,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경제에 다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리지만 슈퍼 가서, 편의점 가서 돈 쓰잖아요. 이미 이 상황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쓸까? 어렵게 말하면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까? 선택을 할까? 사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경제교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들 수학 영어 공부하기 바쁜데 언제 경제 금융까지 가르쳐요? 라고 하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는 것들, 또 책을 본다든지 엄마가 보고 있는 뉴스 이야기를 그냥 뉴스를 듣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 금융 교육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의 이제 생활 상식 교육, 사회 지식 교육,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른들의 세계,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면 나도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계획해서 돈을 쓰고 저축해서 나중에 뭐 일을 대비해서 이제 이런 사고가 이어져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돈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다 사주죠. 엄마가 안 사주면 할머니가 사주죠. 할머니가 없다, 이모가 사주고, 주변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돈이라는 것은 카드에서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예, 요즘 현금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한정적인 자원이다라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뭐 3만 원짜리를 사든 4만 원짜리를 사든 이게 3만 원, 4만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지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요. 가장 첫 번째 교육이 만족 지연 교육입니다. 한 4살, 3살, 4살 되면은 장난감 사달라고 해요. 어디 데려가면은 이거 막 이렇게 막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유대인 엄마들은 무조건 일주일 동안 고민해봐. 일주일 뒤에 사줄게. 바로 안 사준대요. 유대인들이 또 이제 가장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한 거냐, 원하는 거냐. 정말 이거는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되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냥 없어도 되는데 원하는 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구분을 하게끔 굉장히 교육을 엄격하게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장난감이죠. 그러면 이 원하는 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건지 일주일 뒤에 다시 와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들이 용돈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줘요. 엄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얼마 주세요. 그러면 주고. 이거는 용돈 교육 절대 되지 않아요. 계속 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한 달에 이제 우리 아이가 쓰는 돈의 규모를 보니까 뭐 학원 갈 때 뭐 사 먹고,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도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 한 달에 한 뭐 3만 원 정도더라. 그러면 3만 원을 딱 주고, 한 달에 너 3만 원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딱 정해놓고 아이한테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똑똑해요. 3만 원에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내가 얼마 사 먹고 어떻게 하고 이제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번 달 살 수 있겠다.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 뭘 배우냐면 돈은 한정돼 있다 라는 거 일단 배우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 스스로 세우게 돼요. 아니면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살 소비 습관이 평생 간다. 그러니까 이 10살만 돼도 아이들이 취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나 이거 사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실상 이 아이의 소비 습관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된다. 사실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컨트롤하는 교육,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국은 이 자립심 교육이에요.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이 돈 관리도 잘해요. 왜냐면 공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고민할 때도 스스로 하고, 이런 친구들이 돈도 자기가 계획해서 쓰고 관리를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애도 진짜 돈 개념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99.8%는 엄마 잘못이다.
부모님이 돈 개념을 가질 수 있게끔 아이에게 결핍의 경험을 주지 못했거나 아이들의 만족 지연을 엄마가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은 있었어도 뭐 실천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실천할 수 있을 법한 구체적인 좀 돈 교육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돈을 수시로 주는 것이 좋지 않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돈을 한정된 돈을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제 퍼핀이라는 서비스에도 보면은 아이와 엄마가 용돈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끔 돼 있어요. 엄마가 뭐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확하게 얼마씩을 용돈을 주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주기에 맞게 그 금액이 아이한테 용돈이 지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한정된 용돈을 지급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용돈이 주어지고 쓰다 보면은 이 아이도 숫자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 썼는지 앱에서 딱딱 찍히고 보고 그러면 내가 가진 돈에서 얼마가 지금 차감이 됐고 이 숫자를 계속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숫자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용돈 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돈의 꼬리표를 확실하게 달아주는 거. 이 돈은 네 돈이다. 꼬리표. 꼬리표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돈에는 다 좋은 꼬리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돈은 어디에서 왔다. 돈의 이 돈은 출처? 누구 돈이다. 네. 그쵸, 돈의 출처죠. 돈에는 꼬리표와 이름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돈은 없죠. 어둠의 돈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돈에는 꼬리표와 이름표가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에게도 명확하게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자 아이한테 용돈을 주면은 이 준 용돈 준 사람은 엄마지만 이 돈은 아이 돈이에요. 그런데 자 용돈을 아이가 받았어요. 편의점에 갔단 말이죠. 아이가 이 돈으로 용돈 받은 걸로 젤리를 사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젤리 사 먹는 게 싫은 거야. 있었잖아요. 너 젤리 사지 마. 건강에 좋은 거 이거 먹어. 자 이렇게 되면 이 돈은 이 아이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엄마 돈인 것처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그 돈이 이제 아이한테 용돈을 준 게 아니라 엄마 카드다. 그러면 뭐 빼박이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 돈을 줄 때 아이한테 자 이거는 네가 알아서 쓰는 돈이야. 네가 선택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참아줘야 돼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저걸 왜 사지? 저기 왜 돈을 쓰지? 엄마 입장에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답답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잔소리를 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돈은 엄마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이거 계획해서 쓸 이유도 없고 자기 선택에 대한 자기 취향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저건 후회할 소리인데 하지 말라고 그냥 바로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럼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용돈 받은 걸로 A 필통을 샀어요. 근데 불량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많이 비지가 달린 거는 고장이 빨리 나는구나? 그럼 나중에는 더 심플한 걸 사.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꼬리표를 이 아이 이름을 확실하게 붙여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물론 코멘트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정기 용돈을 준다? 그리고 이 돈은 아이 돈이다. 이제 아이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너의 이름의 통장에 이제 담아주는 저축을 해주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내 이름으로 된 내 통장에 내 돈이 쌓인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큰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도 하기 때문에 그 금융교육이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랑 같이 통장 같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축을 하면 나중에 너가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자체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꼬리표를 달아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처음으로 신용카드라는 거를 이제 또 만들게 되죠. 신용카드 받았을 때 가장 뿌듯한 게 뭐냐? 카드에 내 이름이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 이름이 딱 박혀 있으면 영어로 이제 멋지게 딱 박혀 있으면 이제 딱 쓸 때 좀 뭔가 내가 쓴다. 어른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카드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꼬리표를 명확하게 이제 이름표를 적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나의 소중함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 퍼핀 카드도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줘요. 카드 자체에 아이들 이름을 딱 새겨주면은 애들이 이거를 쓸 때 어쨌든 이제 보면은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생각보다는 허투루 안 써요. 엄마 카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다시 반복
정기 용돈. 두 번째, 이름에 꼬리표와 이름표를 달아준다.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픈해서 해야 돼요. 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냥 이야기. 대화를 많이 오픈해서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